예. 이제 드디어 이제 7월 문제풀이가 시작됐네요. 예.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이 문제풀이 때가 되면은요,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가슴이 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올 시즌도. 예. 문제풀이는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풀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문제집은 이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제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갖다 여러분 풀어볼 때, 일단 뭐 다 풀고, 그날 진도에 해당된 다 풀고 오시면 제일 좋죠. 근데 혹시나 좀 시간이 없으셔서 다 못 푸시는 분은 그래도 기출 문제라도 먼저 풀고 와야지, 기억이 좀 이렇게 생생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비교적 생생한 상태에서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리. 그래서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A4 용지를 꼭 준비하셔서 A4 그러니까 A4라고도 합니다. A4 용지. 요것을 이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요. 이제 그날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이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본인이 알아요. 예. 우리가 현재 구체적으로 외우질 못할 뿐이지 이제는 안다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한데 아직 못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죠. 또는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만약에 광역 도시계획이다 그러면 제목을 쓰고 그런 것들을 메모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메모로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저술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술 안 돼. 저술 금지. 책을 한 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메모를 하는 거야, 메모. 이쪽에 도시군 기본 계획도 시험 나오는 거죠, 메모. 그리고 공백을 반 이상 남겨놔야 돼요. 결국 이거 다 채워져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다 끝나갈 8월 말쯤 되면은요, 한 20장 정도가 이제 공법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20장. 근데 글씨를 잘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무슨 목차를 잘 잡을 필요도 없어요. 메모만 하시면 돼요. 포스트잇에 메모하듯이 이렇게 메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뭐 항상 안 되겠지만 특히 안 되는 날이 있죠. 그때는 다시 깨끗한 종이를 또 하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준비해서 역시 반을 접어서 이기를 하는 겁니다. 옮겨 적는 거예요. 이렇게요. 한 번 옮겨 적는데 하루면 다 옮겨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공부 안 되는 날 이제 베껴 쓰는 거지. 성경책 베껴 쓰듯이 베껴 쓰는데 요때 전 범위가 또 다 복습이 돼요. 하루에. 이 베껴 쓸 때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정리가 되겠지. 그렇죠? 예. 대충 이렇게 막 메모해 놓은 것보다는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3번 정도 옮겨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게 2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9월 말까지. 그래서 9월 말까지 딱 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 보기 전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8월 말 모의고사 시험 보기 전에 우리 항상 모의고사는요.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한 게 성적이 제일 좋아요.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중계 하나인데 긴가 민가는 다 맞추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정 과목에서 헷갈리는 것들을 다 한번 보고 간다. 그러면은 성적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한번 읽고 시험 봐보세요. 평균적으로 4문제에서 6문제는 더 맞히게 될 거예요. 평소보다요. 헷갈리는 거 다 맞히거든요. 그러면 시험 보기 전날 우리가 책을 펴놓게 되면은요. 정말 핵심적인 것들을 갖다가 못 외우고 시험장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월 달이 됐는데도 기본서 밑줄 치고 이렇게 있는 분이 계셔. 시험 보기 전날도 밑줄 치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이 딱 되면은 바로 이 정리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권장해요. 다른 과목도. 그래서 전 과목 다 합쳐도 100장이 넘기면 안 돼요. 100장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책이야. 일단 된다고. 전 과목. 그래서 일단 공법은 20장 정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20장이면 충분해요. 20장이면은. 예. 세법은 1장이면 되겠네. 앞에 국세, 뒷면에 지방세. 공시법도 1장. 예. 등기법, 지적법에서 1장. 그렇죠? 예. 중개보면 40문제 나오니까 2장 정도면 되겠네. 그래서 민법은 한 20장 해야 되거든요. 민법은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이 방법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제가 짐 정리 이렇게 하는데 제 예전에 결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을 좀 정리를 해야 돼. 그 짐을 이렇게 하느라고 라면 박스 같은 거 써서 다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민법 시험 보려고 제가 이렇게 반 접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다 써놓은 거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보는데 뭐 습기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잉크가 막 번지고 막 그랬더라고요. 거기 보면니까 왜 그 비용이 우선하는 거 있죠. 관습이 우선하는 거 있죠. 관습이. 예?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 수류 변경, 뭐 용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써놓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써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비교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표현 대리 써놓고 125조, 126조, 129조에서 126조에 우선 입증 책임 이런 것들 막 써놓은 게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써놓고 외운 것은 잘 안 까먹어요. 집중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그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월 달이 딱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걸 갖다 한번 보면 되는데 당일 발행된 신문보다 분량이 더 적어요. 요 20장이. 하루에 아침 일어나서 가볍게 아침에 공법 한번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보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민법 한번 또 외우고 그다음 결혼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10월 달이 딱 되면은요. 10월 1일 날 눈을 뜨기 싫어지는 거야, 아침에. 왜? 눈을 뜨면 이제 10월 달이야. 그래서 저 달력에 저 날짜가 다 지워지면 시험 보러 가는데 마지막 입사야. 근데 그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10월 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10월 1일 날 딱 되고 나면은 기본서를 봐야 되나. 문제집에 틀린 문제를 풀어봐야 되나.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트가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10월 달이 되면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것저것 우왕좌왕 하다가 하루에 10시간을 학원에 있는데 9시간을 방황해요. 학원 주변을 배회해. 불안해서 앉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시험 보니까 58점으로 떨어졌어.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달을 하루에 1시간 공부한 거예요.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되고 절대 저술 금지라 그랬죠. 메모 이렇게 반 접어서. 그래서 한번 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10번, 20번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 암기는 안 돼 있지만 뭐가 시험 나오는지 알아. 뭐가 중요한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알든 모르든 시험 직전에 보면은 문제를 맞춰요, 그냥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젠 정리가 좀 필요한 시기에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 과목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문제를 또 같이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달에는 되게 이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장 선생님 훈화를 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훈화. 그게 얼마나 지겨운지 교장 선생님 끝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한 20분 더 해요. 항상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한 20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생이 돼 보니까 또 이해가 돼요. 항상 학생들이 좀 바른 길로 가야 될 텐데 당장 보면은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조금 가면은 낭떠러진데 먼저 갔다 온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떨어져 보기 전에는 믿질 않아. 좀 믿어주셔야 돼요. 자, 오늘 먼저 여기 46페이지부터죠. 한번 보시죠. 자, 우리 46페이지 국토계획법상 그 용어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용어 정의를 문제를 딱 풀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건데 이 용어 정의에서 나오는 것은 몇 개 유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자, 용어 정의가 나와요. 시험에서는요. 113일 아직도 멀었네. 100일만 있으면 시험 붙을 수 있는데 13일 더 남았어. 그렇죠? 13일이. 이게 100일이라는 기간은 곰도 사람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곰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까. 그렇잖아. 100일이면은. 그렇잖아. 그러면 113일이면요. 곰이 사람을 지나서 신이 될 수 있는 이게 113일. 예. 아직 멀었네요. 예. 자, 우리 여기 용어 정의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용어 정의 시험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행정 계획의 의의가 나오는 거죠. 행정 계획의 의의. 해가지고 각종 행정 계획의 의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 계획. 요 도시군 기본 계획 의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 행정 계획의 의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아슬아슬하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의외로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도시군 계획의 의의입니다. 도시군 계획의 의의. 요 순서고요. 참고로 저 4개 계획의 의의가 4개 중에 한 개라도 안 나온 적은 없다. 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행정계획 의의를 빼고 이제 기타 다른 것들의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올 때 1순위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게 행정계획 의의를 빼고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뜻. 이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절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의 뜻.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3개. 이 3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최소한 요 7개는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뭐 잘 나온 적이 없지만 최근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죠. 공공시설의 뜻입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이란 도로 등등 공공용,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저게 이제 다른 시험에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도 곧 나오겠다. 자, 46페이지에 그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면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우리 옳은 거 찾기 하면 틀린 것을 갖다가 4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 4개 찾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이거 틀린 거 찾기가.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 여러분들을 아주 우롱하는 지문이네. 그렇죠? 우리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려 있고요. 2번 공공시설은 자 22회 때 이 지문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최근에 지금 다른 시험에서 이걸 내고 있어요.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틀렸죠. 이건 주어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야 돼. 그러면 공공시설을 갖다가 도시군 계획 시설 뜻을 틀리게 만드는데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주연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제는 이 공공시설의 뜻을 물어보는 지문을 다른 시험에 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2번 지문은 주어를 바꿔야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뜻은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시, 군, 구. 어디가 틀렸나? 구. 구나 구청장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4대 계획이 있어. 우리. 응?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이 4대 계획에서는요. 구나 구청장을 써가지고 틀린 지문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절대 구나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예전에 바로 이 문제였어요. 요거 시험 보기 전에 학생들한테 절대 요 4대 계획에는 이제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시험에는 구가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구청장이 안 나온다 그랬죠. 언제 구가 안 나온다 그랬냐. 이런 상황이 있었다니까요. 예. 구청장이 안 나오면 구도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를 빼고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의의를 완전하게 다 써준 적은 딱 시험에 한 번 있었어요. 기출문제. 나머지는 다 잘라서 냈어요. 6개의 시군을 다 쓰기도 귀찮으니까 항상 시군으로 2개만 딱 써요.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군의 종합계획이다. 시군의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죠. 잘라서 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광역도시계획의 뜻.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완벽히 맞는 문장이네. 광역계획권. 2개 이상 도시를 하나로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그 광역계획권을 슬쩍 바꿔서 낸 틀린 기출문제가 있어요. 광역시라고 낸 적이 있어. 광역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6개 시군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요. 그 6개 특정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광역계획권을 광역시라고 틀리게 냈던 기출문제도 있다. 일단 옳은 것은 4번이고 5번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맞아. 예. 시장 군수가 이게 틀렸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건 맞지만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하는데 용도구역 종류별로 지정이나 변경을 결정하는 사람이 다 따로 정해져 있다야.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라 그러면 틀린 거죠.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문장을 만든다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란 말 때문에 틀렸다. 밑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틀린 것은 해서 이게 작년도 기출 문제인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작년도 기출 문제. 이 광역 도시 계획 문제가요. 공법 문제 시험에서 1번 아니면 2번에 나와요. 공법 문제 1번이 만약에 용어 정의가 나오면은 광역 도시 계획이 2번 문제고요. 용어 정의가 안 나오면 광역 도시 계획이 1번이거든요. 근데 1번 문제부터 기분 좋게 풀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1번부터 틀리면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각 과목에 1번에 나올, 그러니까 1, 2, 3번에 나올 만한 문제들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게 앞에 한 페이지 5문제가 나오는데 한 페이지 5개를 풀었는데 5개 기분 좋게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도 많이 탄력을 받아요. 사람이. 탄력. 기분 좋거든. 마음이 안정이 돼. 근데 5문제를 풀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처럼요. 15회 공법시험 문제는 A형하고 B형 문제가 극과 극이었어요. 5문제 단위로 순서가 바뀌는데 5문제 단위로. 그때 A형 문제는 1번 문제가 박스였어. 박스 안이 판례야. 1번 문제. 옳은 내용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1번인 거예요. 1번.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철렁. 예.
근데 B형 문제는 그게 5번인가에 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뒤에 보면 괜찮거든요. 이 충격 받고 그 뒤에 3번, 4번, 5번은 괜찮은데 1, 2번에 충격 받는 사이에 3, 4, 5번까지도 혼미한 상태에서 또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래도 기분 좋게 맞추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특히 국토계획법, 요즘에 그 다른 학원에서요,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국토계획법 성적은 좋아요. 근데 도시개발법으로 가면 성적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객관적인 난이도는 국토계획법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항상 새로운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할 때 국토계획법까지 하다가 보면은 다른 과목이 좀 불안해서 잠시 다른 과목 좀 보고 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어. 또 불안해서 다시 국토계획 이러다 보니까 국토계획법은 난이도가 꽤 높은데 선생님 이번에 국토계획법은 성적이 잘 나왔는데요. 10개 중에 한 10개는 13개 중에 한 10개는 맞췄는데 그런데 그 도시개발법 이런 데서는 반타작이 힘든데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쉬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숙달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숙달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라는 게 참 상대적이에요. 어렵게 내도 본인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쉬운 거거든요. 예, 쉽게 냈다 할지라도 그걸 공부 안 하고 또 공부를 했지만 숙달이 안 된다면 뭐냐 그러면 한 번만 더 보면 정답을 맞힐 건데 그 한 번을 적게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찍으면 빗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면 맞출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좀 지나서 나서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도 이제 공부 좀 하고 또 같이 문제 풀다 보면 숙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 찍던 것들이 딱 타켓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번 문제가 지금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 확실한 것은 중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중도의 심의. 그다음에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1번은 절차적인 거거든요. 광역계획은 시장 절차적인 거. 2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수립할 때 의견 들으면은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역시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역도시계획에서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는요. 현재 여기 의의는 다 외웠습니다. 아까 그렇죠? 의의 외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립권자가 나오는데 요 수립권자는요. 시험에 나올 때 일단 이 사람이 수립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볼 때는 국토부 장관 수립할 수 있고 시 도지사도 수립을 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리게 여기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구청장 이렇게 쓴 것이 흔히 틀리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요 구청장만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에 이거 있잖아. 시군 구청장 그런 게 구청장 안 돼. 예.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언제 수립권자가 되느냐 했을 때요. 요때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요걸 시험 지문에서 가끔 지문 한 개씩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한 개씩. 그 다음에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하고 플러스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계급이 높은 도지사하고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먼저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광역계획권이
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이거 조심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사람은 도지사야.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근데 수립은 누가 하는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수립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일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지사, 수립은 시장, 군수, 공동수립. 시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칠 때 시도에 걸치는 경우가 나오죠. 걸치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2개 이상 시도에 걸친다. 그럴 때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수립.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한다.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지정 후 3년 내에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도장 찍어주세요. 수립해서 도장 찍어주세요. 승인 신청 안 했을 때는 기다리다가 지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야.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또 하나 더 있죠. 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는요, 광역계획권 지가 지정했습니다. 지정 후 3년 내에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지 않았을 때 시장 군수가. 이랬을 때는 기다리다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고, 하나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아요.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지만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받지 않는다. 자, 이 공동 수립할 때는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데, 이때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 요청이 있을 때요.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공동 수립할 수 있다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문장을 딱 3번 지문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데 없다 그랬거든요. 다른 지문을 몰라도 3번 지문은 시험 보기 전에 수없이 공부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딱 보면 3번 지문이 빨갛게 보여요. 제 눈에는. 정답으로 이렇게 빨갛게. 3번이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 나 잡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객관식 문제 앞에서 문제를 푸는 수험생이요. 떨면 안 돼요.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자신감이 50%야. 실력이 50%입니다. 문제 앞에서 떨면은 문제가 제가 떨고 있구나 하면서 나 잡아봐라 놀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째려보면은요. 5개 지문 중에서 가늘게 떨리는 지문이 보일 거야.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문제를 째려봐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충분히 합격에 필요한 거 공부를 다 했는데 괜히 떨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 축구를 보니까 경기를 할수록 더 나아져 선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자기네들도 우리 국가대표라 그래도 다른 나라 그 아주 유명한 선수들을 갖다가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야 쟤는 엄청 잘할 거야 해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못 뛰다가 막상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은 선수라도 보니까요. 유명한 선수하고 유명하지 않은 선수는 이 레벨이 틀릴 때 보니까요. 막 사인 받고 그래서 서로 지네들끼리 서로 사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에서만 보던 유명한 선수를 상대로 하니까 주눅이든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보니까 해볼만 하거든. 근데 우리 시험은요.
해볼만 하다 하면은 한 10년 지나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단판에 끝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차 붙고 2차 안 돼서 다시 그의 다음에 2차 하고 2차 떨어지고 다시 1차 하고 3년 정도 지나. 그러니까 중학생이 중3이 고3 돼버렸어. 아들이. 예. 재수하던 애가 벌써 대학교 한 3학년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 방에 끝내야 돼. 한 방에. 예. 장기 계획 안 돼. 예. 장기 발전 방향 안 돼. 이거. 예. 예. 한번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항상 보던 지문이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다 찍었어요. 3번 그냥. 4번의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권자가 나오잖아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 요 승인권자는 두 명이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이고요. 도지사 승인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총 몇 번 나오죠? 6번. 6번. 그러면 6개를 외우게 되면은요. 매년 최소한 2개 내지 3개를 시험장에서 보게 돼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개를 딱 외웠는데 일단 1번 문제, 이게 1번 문제. 1번 문제에 도지사 승인 나오니까 마음도 편해. 일단 그렇죠? 예, 도지사 승인. 아는 지문 하나 나왔거든. 예. 5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간다.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었으니까 변경할 때도 공청회. 공청회는 우리 시험 범위에 총 몇 번 나오나? 5번. 5번. 5개 외우면 최소한 1개 내지 2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1번 문제부터 6개 외운 것 중에 하나가 4번 지문, 5개 외운 것 중에 하나가 5번 지문. 이렇게 나와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외운 것들이 5개 지문 안에 2-3개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냥요.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 여러분 같이 따라서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3번 문제 27회 때 재작년 문제죠. 역시 이것도 1번에 딱 나왔겠지.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무리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국토부 장관이 뭘 할 때는 중도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왜 지도위가 왜 나와? 그렇죠? 중도니까 1번 틀렸다. 2번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번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요.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때는 당연히 국토부장 승인 받아야 되는데 다른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없잖아요. 도지사가 수립할 때야. 예. 물론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수립한다 그래도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요.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등 이 시도지사 5명이죠. 계급 높은 5명이 공동 수립할 때는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래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으라는 건데, 예. 근데 도지사하고 계급 낮은 시장 군수가 지네들이 공동 수립할 때는요. 이때는 도지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다. 왜?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 예.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번 지문이나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바람잡이 지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요 여기저기 막 던져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정답 지문은 항상 쉬운 데 있거든요. 4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 도지사 승인인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오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답을 내더라도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오답을 내야 돼.
4번을 찍고 틀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동정을 못 받아요. 예? 동정이 없어. 도지사 승인, 국토 승인 말도 안 되죠. 4번 틀렸고 5번 광역계획권에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에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고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부나 일부. 그래서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짝수회 때 출제하신 분들은 계속 짝수회 때 문제를 내는데 가끔 가다가 2년 연속 출제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교대로 출제를 하셔야 되는데 전국에 우리 부동산 공법 출제하실 만한 교수님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0명씩 왜? 우리는 무조건 10명이에요. 예. 우리 민법은 5명인데 공법은 10명이에요. 예. 하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10명이라고요. 10명의 출제원이 이렇게 교대로 출제하는데 결혼이 생겨요. 예. 해외 교환 교수로 가시거나 그래서 15년 근속, 20년 근속하면은 1년간 여행을 보내죠. 말은 그 연구라 그러는데 연구하시는 분 본 적 없습니다. 예. 거의 다 미국을 지원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플로리다든가 아니면 LA라든가 이런 데서 예. 거의 이제 1년 정도 쉬시다 오시는데 그러면 일단 그분을 대신해서 2년 연속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계 친족이 당해 시험에 응시할 때 예, 그때는 자진 사퇴하게 돼 있어요. 예, 자진 사퇴. 부인이 그의 시험에 응시하는 거야. 남편 사퇴해야 돼요. 예. 근데 부인이 삼수 사수를 하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남편은 아주 유명 교수님인데 3, 4년을 출제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출제 후보 명단에 없어져 버려요, 그냥요. 예. 남편 인생 망친 거지. 예. 그지. 그 다음에 당해 시험에 당해 연도에 민간 교육 기관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을 때야. 예.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제의가 왔었는데 저는 대외적으로는 저는 겸임 교수로 돼 있잖아요.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그래서 출제위원 자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연락이 와요. 출제.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거절. 그랬더니 제가 공법을 가르치니까 다른 걸 내면 돼. 다른 과목을 내면. 그럼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그래도 의심을 살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안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다른 뭐 공시법을 내거나 아니면은 민법을 내거나 그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도 하시겠냐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 오해를.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여러분도 얼굴 보면 불쌍해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거는 공법이지만 그래도 민법이나 이제 공시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사면 안 돼. 예. 그래서 지금 왼쪽 28회 때 문제 보시면은요. 4번 지문하고 27회 때 3번에 4번 지문이 같죠. 같잖아요. 예. 그 다음에 1번 지문도 하고 또 같죠. 1번은 중도의 심이라고 맞게 썼고 2번에 3번의 1번 지문은 지도의 심이라고 바꿔 썼죠. 번호를 바꾸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번호는 그대로 두고 아래 한글에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쳐놓는 거야.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기출 문제 풀다 보면은요, 제가 기출 문제를 일부만 실어놓은 이유가 너무 똑같아서 예, 대표적인 거 실어놓은 게 많아요. 너무 똑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개 지문이 다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다 실어놓으면은 이 책 페이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다 안 실어놓고 대표적인 것만 실어놨어요. 근데 웃긴 거는 예전에 편집하시는 분이 내가 실수로 중복해서 2개 문제를 실어놓은 줄 알고 하나를 지우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 나온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실어놨고 너무 똑같은 거는 제가 빼놨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 승인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 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도시군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요. 자, 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문제도 5번 안에 나오는 문제야. 예, 부동산 공법 1번에서 5번 사이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만나는 문제라고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의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에 자주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이 새로이 뜨고 있습니다. 내용이 새로 뜨고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최근에 신설돼서 추가된 것을 이제 슬슬 시험에 내고 있어요. 내용.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은 전통적으로 누가 수립권자가 되는가? 요 수립권자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6명 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고요. 절대 수립권자가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예요. 도지사 X. 6명 시장 군수가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시험에 나옵니다.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자, 수립 의무가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무수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 시험에서. 시나 군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광역시하고 붙어 있는 시군은요. 광역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어요. 근데 광역시하고 붙어 있지도 않아.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죠. 2번은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광역 도시 계획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인접 지역이 나오는 인접 수립 또는 연계 수립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근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포함되는 시장 군수와 협의는 하여야 한다. 여기 시험에 나오죠. 6번째가 이제 승인이라고요. 승인은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4명 계급이 높은 4명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요. 승인을 아예 받질 않아요. 예전에 19회 시험 때까지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20회 시험 보면서 삭제가 됐고 삭제된 이후에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틀리게 4문제나 냈어요. 시험에 4개나. 그래서 4명은 그냥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승인 받는다 계속 틀리게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재검토 조항이 있죠. 재검토 조항. 5년마다 재검토. 우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시험에 총 몇 번 나오죠? 5번.
5개 중에 하나는 시험장에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에서 옳은 거 찾기. 일단 1번은 틀려. 왜? 국토부 장관은 승인권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뒤에 문장은 맞아.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그렇죠? 도지사가. 그래서 1번은 전체는 틀렸죠. 뒷부분 맞기 때문에. 2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2번 지문은 수없이 공부했거든요. 2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하면 선생님 시험에서 혹시나 제가 공부 안 한 것만 골라서 나오지 않을까요?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다 조사해서 그것만 골라낼 정도로 부지런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이 정도는 중개사가 꼭 알아야겠다는 거 있죠. 그건 다 내기 때문에 2번 지문은요. 수없이 많이 나오죠.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해요. 2년. 이거는 이제 옳은 건데 정답으로 2번 나왔죠. 그냥 정답. 3번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니까 3번 틀렸죠. 그래서 앞문장 한 줄만 읽은 사람은 옳은 건 줄 알아. 자기가 공부한 게 있거든.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거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이죠. 3번 틀렸고 4번 6명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조사 공청회는 필수 절차예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명 시장 군수는 자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납득할 수 있는 오답을 내고 틀려야 돼. 10년마다 재검토가 아니죠? 5년마다 재검토. 5번 틀렸습니다. 예. 일단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자, 우리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옳은 거 찾기가 나왔네요. 옳은 거. 거기 보시면은 1번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만자가 나왔다. 만자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포함해 수립할 수 없다. 벌 틀렸죠? 원칙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지만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고 요때 협의는 하여야 한다죠. 1번 틀렸어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이 옳은 거네. 그러면 어떤 분은 7만 명을 외우시는 분이 있어. 그럼 8만 명이라고 쓰면 틀리나? 아니지. 10만 이하를 기억해야죠. 10만 이하. 3번 일단 정답이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돼요.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4명, 계급이 높은 4명은 수립하면 바로 확정이 되고요. 승인 안 받는다 그랬죠? 또 나왔어 이게. 자 그러면요. 앞에 4번 문제가 22회 때 문제인데 그 4번 문제에 지금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 2번 지문 한번 봐요. 4번의 2번 지문하고 5번의 2번 지문 같죠? 4번의 4번 지문하고 5번의 4번 지문을 한번 봐요. 어때요? 그렇죠? 4번의 1번 지문하고 5번의 5번 지문을 봐요.
같죠? 같죠? 같은 지문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1번하고 5번 지문은 바꾸기가 쉬워요. 아래 한글에서 잘라서 오려 붙이게 바꾸기 쉽다고. 그래서 1번에서 5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1번하고 5번 바꾼다고. 근데 2, 3, 4는 바꾸기 귀찮거든. 그래서 번호를 안 바꾸고요. 그냥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지문을 약간 수정을 하죠. 똑같은 지문이죠. 번호 순서 안 바뀌었죠. 그래서 매년 시험 볼 때 이 지문은 몇 번 지문에 나온다고 제 번호를 알려줘요. 몇 번 지문이라고. 예. 작년에 알려주는데 그래도 틀려. 틀린 지문도 알려줘. 번호도 몇 번에 나온다고 알려주거든. 예. 근데 틀려. 예. 그러면 22회 때하고 24회 때니까 짝수회 때. 이때는 두 교대로 정확히 할 때 두 교대로 들어가시는 분이 내셨던 건 이거예요. 근데 가끔 2년 연속 나오는 경우는요. 한 분이 결혼이 생겨서 한 분이 계속 들어갔을 때 자기가 맡은 부분 내면은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2년 전에 본인이 뭘 냈는 것을 갖다가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을 못해. 예.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개사 시험만 재활용할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재활용할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재활용. 예. 자, 그래서 재활용하는 문제들을 또 수거해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예. 우리 6번 문제를 보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예상 문제, 여기까지 예상 문제를 볼 거예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